명예는 굶주림을 막지 못하고 체면은 도끼를 흘려보내지 못한다. 광풍평야의 검은 바람 속 흑색 띠의 군단이 선다. 개방 방주 천도진 파괴를 멈추게 할 수호의 힘을 들고 천도진이 삼류고수라는 조롱 섞인 평가와 함께 무림맹의 공식적인 주시 대상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원 무림 전체에 거대한 위협이 닥쳤다. 수십 년간 지하 깊숙이 잠들어 있던 마교가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중원의 서쪽 광풍평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침공을 개시한 것이다. 마교는 잔인한 사륙과 파괴만을 추구하는 집단이었다. 그들의 무공은 도끼를 주입하여 정파 무인들의 내공을 마비시키고 특수한 독장 부대를 앞세워 방어선을 순식간에 붕괴시켰다. 무림맹은 급히 981방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지만 마교의 예상치 못한 전술과 파괴력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특히 마교의 특수 암살 부대가 정파 고수들을 기습하여 큰 손실을 입히면서 전황은 급격히 마교 쪽으로 기울었다. 소림, 무당 등 전통 명문파는 교리나 체면 때문에 비열한 마교의 전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으며 전선이 밀리기 시작했다. 무림 전체가 종말의 위기에 직면한 순간이었다. 천도진은 마교의 침공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개방의 최고 간부들인 백두들을 소집했다. 무림맹으로부터 공식적인 협조 요청은 없었지만 도진은 개방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순간임을 깨달았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무림맹의 인정이나 명예가 아니다. 마교는 이 세상의 약한 이들, 굶주린 이들을 짓밟고 파괴하려 한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와 같은 버려진 자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다. 개방 대원들은 방주의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마교는 자신들의 유일한 안식처와 희망을 파괴하려는 절대 악이었다. 도진은 개방의 모든 대원들에게 출정을 명령하며 강주성에서 축적한 식량과 은자를 모두 전쟁물자로 투입했다. 무림맹의 방어선 중 가장 험난하고 피해가 컸던 곳은 광풍평야 동쪽 전선, 마교 독장부대의 주 공격로였다. 도진은 개방의 핵심 전력을 망설임 없이 그곳에 배치했다. 정통 무공이 부족한 개방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문파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강점이 있었다. 첫째, 끈질긴 생명력과 적응력이었다. 극한의 굶주림과 역병 속에서 살아남은 거지들은 웬만한 부상이나 독기에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지식에 능통했고 마교의 독기에 대한 경험적인 대응 능력이 다른 문파보다 월등했다. 둘째, 압도적인 정보력이었다. 무림 전역에 흑색 띠를 맨 수많은 거지 대원들이 퍼져 있었고 이들은 마교 부대의 이동 경로, 보급선, 심지어 독장 부대의 구성과 약점까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천도진에게 보고했다. 셋째, 천도진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었다. 그들은 방주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이는 곧 불굴의 사기로 이어졌다. 이러한 개방의 잠재력은 전장에 투입되자마자 파괴적인 시너지를 발휘했다. 마교 독장 부대가 무림맹 방어선을 뚫고 들어와 대규모의 도끼를 뿌리며 진격을 이어갈 때 천도진이 취룡봉을 들고 선봉에 섰다. 그의 옆에는 타구봉법과 항룡시 8장의 기초를 익힌 수백 명의 개방 대원들이 거친 포효를 지르며 따랐다. 마교 독장 부대장 사오는 천도진을 비웃었다. 저 거지놈이 감히 나의 독장 부대 앞에 서다니. 도끼 앞에 맥없이 쓰러질 것이다. 사원의 명령과 함께 독장 부대가 맹렬한 독장을 펼쳤다. 도끼는 푸른 연기를 뿜어내며 개방 진영을 향해 쇄도했다. 천도진은 취룡봉을 회오리처럼 휘둘렀다. 타구봉법, 풍권자눈. 봉이 회오리치며 만들어낸 강력한 기류가 도끼를 빨아들이고 방향을 틀어버렸다. 취룡봉의 유연한 변화와 항룡시 8장의 강맹한 내공이 융합된 봉술은 마교의 주 무기인 도끼를 무력화시켰다. 이와 동시에 개방 대원들은 거지들의 경험으로 만들어낸 간이 해동 약초를 복용하며 도끼에 대한 저항력을 높였다. 도끼가 통하지 않자 마교 독장 부대는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천도진이 돌진했다. 항룡시 8장 용이 평야를 날듯 비룡제천. 도진의 주먹에서 터져나온 황금빛 용의 기운이 사원을 포함한 독장 부대를 강타했다. 도끼와 암기술에만 의존하던 마교 부대는 순수한 내공의 압도적인 힘에 맥을 추지 못하고 괴멸되었다. 개방의 활약으로 광풍평야 동쪽 전선은 일시에 전황이 역전되는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개방이 거둔 승리는 무림맹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들이 막지 못했던 가장 강력한 마교 부대를 삼류고수가 이끄는 거지 문파가 막아냈기 때문이다. 무림맹 총단은 다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번에는 멸시와 조롱 대신 경외와 필요성이 회의장을 지배했다. 천도진 방주의 공헌은 하늘과 같습니다. 그들의 무공은 정통이 아니더라도 정의와 의를 담고 있습니다. 무림 전체의 평화를 위해 개방의 힘은 절실합니다. 결국 무림맹은 개방의 위상과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무림맹주가 엄숙하게 선포한다. 오늘부로 개방은 정파 무림의 9문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식 강호 세력으로 인정한다. 개방은 구파 1강의 반열에 오른다. 이 선포는 무림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었다. 버려진 거지들의 문파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무림의 최고 권위층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 것이다. 천도진은 이제 더 이상 삼류고수가 아니라 구파 1강을 이끄는 위대한 방주로 무림 전체에 그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개방이 구파 1강의 반열에 오른 후 천도진은 무림 전체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영광에 취하지 않았다. 마교와의 격렬했던 전투는 그에게 무공의 극한에 대한 새로운 고뇌를 안겨주었다. 마교의 무공은 극한의 파괴력만을 추구한다. 나의 항룡시 8장은 강맹함이 전부가 아니다. 파괴를 압도하는 더 깊은 이치와 도를 담아야만 진정한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천도진은 전선 인근의 폐허가 된 고대 절터에 홀로 머물며 깊은 수련에 들어갔다. 절터는 천년의 세월을 견딘 듯 고요했고 그의 내면을 돌아보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도진은 취룡봉을 옆에 내려두고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잠겼다. 그의 수련은 더 이상 외공이나 초식의 연마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공의 정화와 이치의 통달을 목표로 한 정진이었다. 도진이 명상에 깊이 들어갈수록 그의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청룡심장이 강력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청룡심장의 생명력이 그의 막힌 기혈을 뚫어주었던 신의 구룡자의 힘과 공명하며 그의 내공을 극한으로 정화시켰다. 그의 전신을 흐르는 내공은 이전에 비해 서늘하면서도 강력한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이 푸른 내공은 항룡시 8장의 본래 힘인 황금빛, 굳건함과 미묘하게 뒤섞여 마치 푸른 용과 황금용이 뒤엉킨 듯한 신비로운 조화를 이루었다. 내공의 변화는 그의 외모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의 눈빛은 더욱 맑고 깊어졌고 허름한 거지 복식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위엄이 느껴졌다. 도진은 깨달았다. 자신의 무공은 단순한 무공을 넘어 생명과 정의를 수호하는 도로 승화해야 함을. 그가 추구하는 강맹함은 파괴를 억제하는 유연함 속에서 완성되어야 했다. 도진은 항룡시 8장을 다시 펼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식의 형태를 갖추지 않았다. 그는 오직 힘의 근원과 발출의 이치만을 추구했다. 그는 주먹을 허공에 뻗었다. 힘을 극한으로 실었지만 주먹은 주변의 나뭇잎 하나 흔들지 않았다. 대신 주먹 끝에서 발생한 무형의 파동이 수십 미터 밖의 거대한 바위를 정확히 내부에서부터 미세하게 진동시켜 먼지처럼 무너뜨렸다. 무형지력. 겉으로는 부드러우나 안으로는 모든 것을 제어한다. 그의 항룡시 8장은 이제 단순한 외공의 강맹함을 초월하여 내공의 정밀한 운용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것은 항룡시 8장이 단순한 주먹술이 아닌 용의 도를 담은 신비로운 무공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다. 도진은 인류 고수의 경계를 넘어 절정 고수의 경지로 완벽하게 진입했다.
그의 무공의 순수 경지는 이미 구파1강의 모든 장문인들을 능가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 화경이라는 다음 문턱이 눈앞에 있음을 직감했다. 천도진이 절터에서 수련하는 동안 무림맹은 개방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몰래 첩보원을 파견했다. 첩보원은 무당파에 숨겨진 제자로 절정 고수들의 기운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첩보원은 절터 근처에 숨어 도진의 수련을 지켜보았다. 도진이 무영의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무너뜨리는 장면을 목격한 첩보원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첩보원이 혼잣말로 속삭였다. 말도 안 돼. 저것은 단순한 절정 고수의 경지를 넘어선 것이다. 무공의 형태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치만 남아있어. 저 강맹함 속에 어찌 저런 지극히 고요하고 맑은 기운이 담겨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첩보원은 무림맹이 천도진에게 내린 삼류고수라는 평가가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 깨달았다. 도진의 무공은 이미 자신들이 경배하는 구파1강의 장문인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다. 그는 급히 무림맹으로 돌아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해야 했다. 무림맹의 공식적인 인정과 천도진의 절정 고수 진입은 개방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무림 전체의 무인들은 개방의 방주를 더 이상 거지왕이라 조롱하지 못하고 천방주라 존칭하기 시작했다. 개방은 마교와의 전투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전리품으로 더욱 체계화되었다. 도진은 개방의 모든 대원들에게 무공수련을 장려하고 거지들에게도 정의와 의리를 실천하는 강호인으로서의 정신을 심어주었다. 절터에서 명상을 마친 천도진은 고요하게 일어섰다. 그의 눈빛에는 개인적인 복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무림 전체의 평화와 버려진 자들의 안식이라는 거대한 사명감만이 남아있었다. 내가 힘을 얻은 것은 나 천도진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마교의 위협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의 무공은 이 세상을 수호하는 최후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 그는 출용봉을 들고 다시 전장으로 향했다. 절정고수로 우뚝 선 천도진은 이제 마교와의 본격적인 전면전을 준비하며 무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개방이 마교 독장 부대를 격파하고 구파1강의 반열에 오르자 마교의 수뇌부는 깊은 분노와 함께 개방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다. 그들은 개방의 강점이 천도진 방주의 압도적인 무력과 광범위한 정보망에 있음을 파악했다. 마교의 책사이자 무서운 지략가인 명독은 천도진이 고대 절터에서 수련하는 틈을 타 개방의 약점을 공략하는 치밀한 함정을 준비했다. 그들이 노린 약점은 바로 개방의 근본이자 가장 취약한 부분인 거지 대원들의 식량 보급선이었다. 마교는 개방의 주 보급 거점인 곡창지대, 미연촌을 노리고 대규모의 암살 및 파괴 부대를 잠입시켰다. 이 부대에는 마교 내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은밀한 무공을 구사하는 독사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천도진이 절정 고수의 경지를 확고히 다지고 전선으로 복귀했을 때 개방 전체는 심각한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마교 독사대의 기습 공격으로 미연촌의 곡창이 불에 타거나 독에 오염되었고 개방의 식량 보급선이 완전히 차단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정보를 너무 늦게 파악한 몇몇 청색띠 간부들이 마교의 역정보에 속아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개방의 총본산인 강주성 외곽에는 다시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특히 마교와의 전투에서 부상당한 대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동요와 불만이 흑색띠 대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백두 간부가 도진에게 보고한다. 방주님, 마교의 공격은 무공이 아니라 굶주림입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있습니다. 규율이 무너지고 있으며 일부 대원들은 과거처럼 다시 약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도진은 상황의 심각성을 냉철하게 파악했다. 이 위기는 무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이것은 개방의 정신과 규율이 시험받는 최악의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강주성 광장에 대원들을 다시 소집했다. 그의 얼굴에는 절정 고수의 강맹함뿐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비통함이 서려 있었다.
나 천도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교는 우리의 목숨줄을 끊으려 했습니다. 배고픔이 우리를 다시 짐승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취룡봉을 땅에 내리쳤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개방입니다. 우리는 굶주림 속에서 약자를 착취했던 과거의 짐승이 아닙니다. 굶주림에 굴복하여 규율을 어기는 자는 마교와 다를 바 없는 악입니다. 도지는 규율을 어기고 식량을 몰래 빼돌리려 했던 몇몇 대원들을 가차없이 파문했다. 비록 굶주린 상황이었지만 그의 단호한 처결은 나머지 대원들에게 규율의 중요성과 개방의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켰다. 규율을 재확립한 도지는 개방의 유일한 강점인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그는 무림 전역에 흩어져 있는 거지 대원들에게 마교 보급로에 대한 모든 정보를 모으도록 지시했다. 도지는 마교의 책사 명독이 자신들의 정보망을 역이용하려 했음을 간파했다. 명독은 개방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가짜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었다. 천도진은 그 가짜 정보들 속에서 가장 숨겨진 진짜 정보를 찾아냈다. 마교의 주 공격로 뒤에 마교의 새로운 보급 거점이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 거점은 마교의 본대와 독사대의 후방 지원을 담당하는 심장부나 다름없었다. 도지는 곧바로 소수 정예의 개방 무공 고수들을 모았다. 이들은 주로 맹호문 토벌전과 마교 독장부대 격파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녹색 및 청색 띠 간부들이었다. 도지는 그들에게 마교의 본대 후방을 급습하여 식량과 독약, 제조의 원료를 확보하라는 위험천만한 임무를 부여했다. 천도진이 이끄는 개방 정예부대는 마교의 치밀한 방어망을 거지 특유의 은밀함과 민첩성으로 뚫고 들어갔다. 그들은 마교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기습했고 마교의 보급 거점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도지는 취룡봉을 휘둘러 마교의 보급 거점 수비대장들을 일격에 제압했고 그들이 확보하고 있던 막대한 양의 식량과 보급 물자를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마교가 제조하던 강력한 독약의 원료까지 확보하여 마교의 전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탈취한 식량을 강주성으로 운반하는 과정 역시 험난했지만 개방 대원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개방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했다. 식량이 총 본산에 도착하자 굶주림에 허덕이던 개방 대원들은 방주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되찾았다. 천도진은 단순한 무공의 고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조직 전체를 구원하는 진정한 지도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마교의 책사 명독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마교는 전선에서 심각한 보급 차질을 겪게 되었다. 천도진은 마교와의 싸움이 단순한 무공의 대결이 아닌 지략과 조직력의 대결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개방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무림 전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세력으로 더욱 공고히 자리 잡았다. 마교 보급로를 성공적으로 급습하여 위기를 극복한 천도진은 전장에서 개방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다. 그러나 연이은 격전 속에서 그는 자신의 무공이 다시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감지했다. 마교의 고수들은 독뿐만 아니라 마기를 이용한 무공을 구사했는데 천도진의 절정 경지 내공으로도 마기를 완전히 정화하거나 압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마교의 핵심 세력이 사용하는 멸마신공의 위력은 그의 항룡시 8장조차 무겁게 짓눌렀다. 나의 내공은 강하지만 마교의 근원을 막기에는 무엇인가 부족하다. 마치 방패는 있지만 그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근원적인 힘을 막을 수 없는 것 같다. 천도진은 자신이 절정 고수의 문턱을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화경이라는 다음 경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근원적인 깨달음과 힘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힘을 부여했던 신의 구룡자와 청룡심장으로 향했다. 도지는 구룡자가 자신에게 남긴 물건들을 다시 살펴보았다. 낡은 의술서와 취룡봉 외에 구룡자는 어떤 다른 암시를 남기지 않았었다. 하지만 도지는 문득 취룡봉을 획득했던 운무산, 암자의 고대지도 파편이 단순한 암자가 아닌 세 개의 점을 중심으로 그려져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도지는 의술서에 담긴 구룡자의 필체를 다시 해석하기 시작했다. 구룡자의 의술서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넘어 자연의 순환과 생명의 이치를 담고 있었다. 그 이치 속에 네 가지 신성한 기운사 신수에 대한 언급이 희미하게 숨겨져 있었다. 청룡 생명력과 소생, 심장, 주작 불멸과 열정, 언급만 있음, 백호 강맹함과 파괴, 언급만 있음, 현무 수호와 방어, 갑주. 청룡은 이미 도진이 지닌 힘이다. 도진은 자신의 무공이 공격 항룡 18장과 변화타 구봉범을 갖추었지만 최고의 방어가 부족함을 깨달았다. 마교의 멸마신공을 완전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은 현무의 기운을 담은 갑주일 것이라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구룡자의 필체는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암시를 남기고 있었다. 세 번째 신물은 가장 어둡고 추운 곳, 용이 고통받는 곳에 잠들어 방패가 될 준비를 한다. 도지는 용이 고통받는 곳이라는 암시를 곱씹었다. 그의 어린 시절, 천가는 그를 용의 기운을 가졌으나 봉인된 폐물이라며 고통을 주었다. 천가의 가장 어둡고 추운 곳, 바로 자신이 갇혔던 별채의 지하의 창고였다. 도지는 망설임 없이 천가의 옛 저택으로 향했다. 천가는 이미 맹호문과의 연루로 몰락하고 폐허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아무도 찾지 않는 별채의 지하 창고로 들어섰다. 퀴퀴하고 차가운 창고의 구석, 도진이 어릴 적 갇혀 고열에 시달렸던 그 자리에 차갑고 검은 빛을 내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는 고대 주술로 봉인되어 있었다. 도진은 출용봉을 이용해 봉인을 해제하려 했으나 상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봉인은 오직 용의 기운과 피로만 해제된다. 도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피를 봉인에 묻혔다. 그의 피가 닿자 상자에서 검고 육중한 기운이 솟아나며 봉인이 풀어졌다. 상자 안에는 단단하고 검은 빛깔을 내는 갑주 조각이 들어있었다. 이것이 바로 현무지갑의 일부였다. 도진이 현무지갑의 조각을 만지는 순간 극한의 냉기와 함께 거대한 방어의 기운이 그의 몸속으로 흘러들어왔다. 청룡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치며 현무의 기운과 융합을 시작했다. 청룡은 생명과 공격의 근원을, 현무는 수호와 방어의 극기를 상징했다. 이 두 신물의 기운이 도진의 몸속에서 균형을 이루자 그의 내공은 다시 한번 질적인 도약을 이루며 화경의 문턱에 더욱 가까워졌다. 현무지갑은 단순한 갑옷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교의 막이나 절대적인 파괴력조차 수호의 이치로 되돌려보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도진은 이제 공격 항룡 18장, 변화타 구봉법, 수호 현무지갑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완벽하게 통합된 삼위일체의 무공체계를 완성했다. 현무지갑은 곧바로 그의 몸과 융합하여 그의 피부처럼 단단하고 검은 기운의 갑옷을 형성했다. 그는 이제 마교의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도진은 청룡심장과 현무지갑, 출용봉까지 세 가지 신물을 모두 갖춘 채 무림, 역사상 전례 없는 절대 무인으로 거듭났다. 그의 무공경지는 이미 절정고수를 넘어 반화경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때 마교의 책사 명독이 직접 천도진에게 서신을 보냈다. 명독은 개방에 뛰어난 정보망과 천도진의 무공을 경계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소모전을 벌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명독의 서진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거지왕 천도진, 당신의 무공과 지략은 높이 사나 당신의 정의는 결국 파괴될 것입니다. 마교의 교주 멸천마왕께서 당신과의 최후의 결전을 원하십니다. 장소는 흑암령, 정오의 목숨을 건 싸움을 시작합시다. 도진은 편지를 찢으며 미소 지었다. 마교와의 싸움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는 이제 세상의 모든 버려진 것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맹세와 함께 화경의 완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의 앞에는 무림 전체의 운명을 건 마교 교주와의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마교 교주 멸천마왕으로부터 온 서신은 단순한 도발이 아닌 무림 전체를 향한 운명의 선전포고였다.
무림맹은 개방 방주 천도진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으며 구파일강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그의 승리를 기원했다. 천도진은 흑암령으로 떠나기 전 잠시 강주성 총본산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에는 청룡의 기운, 현무의 수호, 취룡봉의 변화가 완벽하게 통합되어 있었고 그의 경지는 이제 반화경을 넘어 진정한 화경의 문턱에 서 있었다. 그는 출정을 앞두고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정리해야 함을 느꼈다. 그에게 과거란 천가의 기억이자 버려진 자의 굴레였다. 그 굴레를 완전히 벗어 던져야만 무림 전체를 지켜낼 절대 무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도진은 백두들에게 개방의 운영을 맡기고 천가의 폐허를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천가의 옛 저택은 이미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다. 맹호문과의 연루로 천가는 몰락했고 과거의 화려함은 씁쓸한 먼지 속에 묻혀 있었다. 도진이 별채 지하 창고에서 현무 지갑을 발견했던 그 자리에 그는 뜻밖의 인물들을 마주쳤다. 바로 그의 큰형 도영과 둘째 형 도정이었다. 그들은 천가가 몰락한 후에도 몰래 저택에 숨어들어 단 하나의 갑오라도 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도진이 무림맹 회의장에서 보여준 위엄과 강맹함에 충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를 탐욕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도영은 도진을 보자마자 비굴함과 질투가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도진아, 내가 이곳에 올 줄 알았다. 내가 가진 그 거지 문파의 신물. 그것은 본래 천가의 것이 아니냐. 내가 폐물이라 쫓겨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천가문의 것이 되었어야 했다. 도정 역시 낡은 검을 휘두르며 도진을 위협했다. 그들의 무공은 여전히 삼류를 면치 못했고 도진에게는 가장 하찮은 먼지처럼 느껴졌다. 천도진은 형들의 어리석은 탐욕과 비굴함을 보고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들은 천가라는 굴레 속에서 진정한 인간성을 잃어버린 불쌍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과거의 악행은 이제 도진의 화경 경지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먼지였다. 천도진은 취룡봉을 내려두고 말했다. 형님들, 저는 이제 천가의 폐물이 아닙니다. 저는 수많은 버려진 자들의 희망을 짊어진 개방의 방주입니다. 당신들의 탐욕은 저의 무공 앞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못합니다. 도진은 마지막 자비심으로 형들에게 단 2가지 선택을 제시했다. 속죄 개방의 가장 낮은 흑색 띠를 메고 스스로의 힘으로 속죄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파멸 이곳에 남아 과거의 굴레 속에 갇혀 영원히 멸망한다. 도영과 도정은 도진의 압도적인 기세 앞에서 공포에 질렸지만 결국 자신들의 탐욕을 버리지 못했다. 그들은 도진의 제안을 거부하고 마지막으로 도진을 해치려 시도했다. 도진은 아무런 무공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화경 고수의 압도적인 기운만이 그들을 덮쳤다. 형제들은 그 기운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었고 자신들의 탐욕이 얼마나 하찮은지 깨닫고 절규했다. 도진은 그들의 목숨을 빼앗는 대신 2 사람의 무공만을 완전히 봉인했다. 천가는 오늘부로 멸문한다. 더 이상 과거는 없다. 당신들은 이제 과거의 이름 없이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내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입니다. 도진은 천가의 저택에 불을 질렀다. 모든 과거의 굴레와 악습이 어파 속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후 그는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렸다. 천가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 던진 천도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다. 그의 내면은 더욱 고요하고 단단해졌으며 화경의 경지가 완전히 개방되었다. 절정 고수는 무공의 이치를 깨닫는 경지라면 화경 고수는 자연과 조화하여 무공의 형태를 초월하는 경지였다. 도진의 주먹은 이제 항룡시 8장의 형태를 넘어섰고 그의 봉은 타구봉법의 변화를 넘어 자연의 순환 그 자체가 되었다. 도진은 개방의 모든 대원들과 구파일강의 모든 문파에게 마지막으로 맹세했다. 저는 마교 교주 멸천마왕을 꺾고 무림 전체의 평화를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돌아올 때까지 개방은 약자를 지키는 사명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는 취룡봉을 등에 메고 현무의 수호 기운을 두른 채
흑암령으로 향하는 길에 홀로 올랐다. 그의 등 뒤로 개방의 수많은 흑색띠 대원들이 방주의 무운을 기원하며 고개를 숙였다. 흑암령은 영겁의 어둠이 지배하는 듯 검은 바위와 도끼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곳의 정점에서 천도진은 마교 교주 멸천마왕과 마주했다. 멸천마왕은 온몸에서 검은 마기를 뿜어내며 극도의 파괴력과 무서운 힘을 가진 무인이었다. 내 놈이 그 거지왕이냐? 내 놈의 더러운 피를 마셔 이 마기를 완성하겠다. 천도진은 취룡봉을 단단히 잡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굳건했다. 나는 거지왕이 아니다. 나는 개방의 방주 천도진이다. 나는 당신의 파괴와 마기를 수호와 정의로 심판하러 왔다. 무림 전체의 운명을 건 화경 고수 천도진과 마교 교주 멸천마왕의 최후의 결전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거는 어파 속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지켜야 할 사람들 뿐. 화경의 문을 연 주먹과 봉, 흑암령의 정오에 마침표를 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화는 개방 거지왕의 탄생 마지막 화인 극마지경과 평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